저는 2번이나 유산 경험이 있는데 당시 남편도 가슴이 아팠었겠지만 몸과 마음은 저보다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남편과 시댁의 따가운 눈총은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었죠. 줄곧 아들을 원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셨지만 두 번째로 유산을 겪은 이후부터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집안이 꼬였다면서 운도 지질이 없다며 대놓고 비난하셨었죠.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악몽과 같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없던 일처럼 잘해주는 시어머니 모습에 구역질이 나고 역겹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을 일찌감치 결혼시킨 저는 인생의 웬만한 큰일은 다 치른 줄만 알았어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며느리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했어요. 요즘 애들이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냈었는데 얼마 후에 제 이름으로 1억 원 가까이 대출이 됐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봤더니 누군가가 제 명의로 선불폰에 가입해서 3번이나 대출을 받아갔더라고요. 범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고 알고 보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수집한 제 신분증 사본과 정보를 가지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선처를 부탁했지만 죄질이 나쁜 며느리는 징역 1년이 선고됐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씀씀이가 너무 커서 아들과 며느리를 정리시켜야 할지 용서하고 기회를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신우가 결혼한다는데 왜 눈물이 흐르죠?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리고 신우는 동갑이에요. 어머님께 처음으로 인사드렸을 때 다들 신우 눈치만 봐서 신우를 독불장군이라 생각했죠. 홀어머니의 독불장군 신우라 결혼을 망설였는데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양가 지원에 둘이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 비용이 충분치 않았는데 신우가 동남아라도 다녀오라며 300을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 지원해준 돈의 8화를 신우가 줬었더라고요. 어찌 고맙고 미안하던지 집안 제사도 전부 신우가 가져가서 하고 명절엔 어머니랑 여행 간다고 못 오게 하고 제가 출산하니까 남편에게 집안일하라고 계속 전화로 잔소리하고 한 달에 한 번 제 아들과 놀이공원까지 가는 천사 같은 제 신우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남편에게 제가 우리 적금 신우 주자고 했어요. 저희 신우 받을 자격 충분하죠? 남친의 부탁.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2년 동안 사귄 남친과 저는 2살 차이입니다. 기분파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지만 나름 다정다감합니다. 근데 남친은 해외 유학 중이라서 부모님께 애틋합니다. 얼마 전 해외에 있던 남친은 저에게 자기야, 남이섬 좋아해? 못 가봤는데 예뻐서 오빠 한국에 오면 같이 놀러 가려고 했던 곳이야. 근데 왜 서프라이즈라도 할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대박이네요. 그럼 잘 됐네. 부모님이 거기에 놀러 가시는데 나를 대신해서 바람 쐬러 가는 건 어때? 오빠, 그거 내 생각은 하고 묻는 거니? 당연하지. 거기 가면 힐링되고 좋지 뭐. 거기에 이모부부도 같이 가시니까 간 김에 점수도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물어보니까 모두 좋다더라고. 저는 그 순간 단호히 거절했지만 결혼 전부터 이러는 남친을 보니 고생길이 훤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 남자랑 계속 만나도 될까요?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결혼한 지 6개월 차인 저는 부인밖에 모르는 다정다감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혼을 후회 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결혼한 성인 가정의 카드 내역을 체크합니다. 이번 달 배달 음식을 5번이나 시켰었니?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알 필요 없고 돈 아까우니 배달 좀 줄여라. 또 얼마 전엔 집에서 분위기 잡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등장하시는 시어머니 왈. 밥은 집에서 해먹는 거니? 얘야, 이 반찬들은 어디서 놨니? 얼마 전에 마트에서 샀어요. 아이고 짜라.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엄마 왜 그래? 우리 자기 스트레스 쌓인단 말이야. 내가 너 이딴 반찬이나 먹으라고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이놈아? 알고 보니 카드 내역서와 현관 비번을 알려준 건 바로 마마보이 남편이었네요. 모든 일에 병적으로 간섭하시는 시어머니나 그걸 고스란히 알려주는 남편 때문에 매일이 불행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담합니다. 이런 남자랑 살면 아무도 못 버팁니다. 남편과의 연애 때는 괜찮았어요. 가끔 싸울 때 2시간쯤 연락이 안 되긴 했어도 대화도 잘 통하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달콤해야 할 신혼 중에 남편은 원하는 만큼의 용돈을 안 줬다고 이틀 동안 침묵 시위를 했고 답답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니까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 시작했던 침묵 시위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했더니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5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분리수거 좀 부탁했더니 뭐가 기분 나쁜지 7일 동안 또 침묵합니다. 그 시간에
남편은 즐겁게 게임을 하며 보내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한 번은 새벽 늦게 와서 잔소리를 했더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거실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3주 동안 생활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고기 먹고 싶은데 비빔밥 줬다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는데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친과의 2년 연애 끝에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여 남친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제게 따로 연락하셨고 돈 4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돈은 저희 신혼집 전세자금의 일부였지만 딱 2주일만 쓰고 주신다던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친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자더라고요. 이제 남친과 결혼하면 가족이 될 텐데 나 몰라라 거절할 수가 없어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가 다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결국 전세 계약금은 날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도박 중독이셨고 빚도 2억이나 더 있더라고요. 사실을 알게 된 남친은 엄마와 인연을 끊을 거라면서 살면서 어머님을 볼 일이 없을 테니 예정대로 결혼하자고 합니다. 뭔가 고생길이 훤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친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현관 비번을 남편이 시어머니께 알려줬는데 말씀 없이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늘더군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물건이 하나씩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지인 결혼식 때 입으려고 코디한 명품백과 코트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가져가셨고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절 혼내시더군요.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현관 비번 바꾼다 했고 집에 홈 CCTV를 설치했는데 경악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인데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 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패션쇼를 하다가 제 옷 5벌을 당당히 챙기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이 극대노하며 시어머니께 엄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아내한테도 꼭 사과하세요. 알겠어요?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은 처음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저에게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없으신데 그냥 이대로 쭉 연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바람으로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그러다가 중1 때 새엄마를 처음 만났죠.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 새엄마는 항상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었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그걸 몰랐죠. 그런데 좀 심하게 맞고 들어온 어느 날 그걸 눈치챈 새엄마가 집요하게 물으셔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튿날 새엄마는 학교를 뒤집어 놨고 교육청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셨죠. 그날 저는 새엄마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처음으로 새엄마를 엄마라 불렀습니다. 엄마,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에게 사과도 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저와 우리 엄마는 인생 절친이 되어 행복하게 잘 지낸답니다. 소비 패턴 문제로 남친과 매일 싸웁니다. 우선 저는 28에 입사 4년 차고요. 실수령 급여는 300 초반대입니다. 남친은 32살이고 입사한 지 4년 차에 실수령 금액은 300 중반입니다. 저는 공과금과 보험 등을 빼고 모두 저축하는 미래형 타입인 반면에 남친은 월급에서 100만 원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다 써버려서 욜로형에 가깝죠. 입사 시기는 비슷해도 전 9천만 원을 모았지만 남친은 이제 겨우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잘 맞고 남친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남친은 항상 저에게 넌 너무 아끼는 게 흠이야. 쓸 땐 좀 쓰자. 커피숍도 좋으니까 야외 데이트 좀 하자.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내가 커피 타줄게. 니네 회사 커피 지겨워. 억척스럽게 살지 말자. 나중을 위해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지. 오빠는 친구들 만나서 혼자 계산하지 마. 한 번씩 낼 땐 내야지. 짠돌이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닥달하는 제가 너무 이상한가요?